어느 여자 교도소. 가냘픈 여자가 발차기를 하는데요. 결국 제대로 넘어지는 그녀. 그런데 다시 일어난 그녀의 눈에 갑자기 전 남편이 보였죠. 그러자 하늘로 치솟는 전투력. 그렇게 한판승을 얻어낸 그녀는 홀로 남아 훈련을 이어가는데요. 이 일의 시작은 2년 전. 여기 왼쪽에 꽃 좀 풍성하게 해주세요. 시어머니의 생일 파티를 준비하는 사라. 그러나 정작 사라의 자리는 없었는데요. 왜 셋이죠? 회장님께서 대표님과 손자분만 헤드로 빼라고 하셨어요. 이에 사라는 직접 밥그릇을 챙기기로 하죠. 하나 더 놓으세요. 헤드엔 4명이 앉습니다. 한편 그 시각. 내연녀와 함께 있는 남편 율성. 나를 와이프로 저장하라니까? 세상에서 제일 설레는 우리 나유미를 내가 왜 제일 안 설레는 이름으로 저장을 해. 그러더니 뻔뻔하게 전화를 받는데 여보세요? 왜 안 와? 나 지금 가는 길이야. 금방 가. 이어 잠시 후 준비 다 됐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아니고 회장님.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아이고 예 축하드립니다. 사라는 자신의 자리가 사라진 것을 발견하죠. 심지어 그녀는 손님들에게 인사조차 하지 못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우리 노 대표 많이 가르쳐 주세요, 위원장님. 아이 별 말씀을. 이에 착잡해진 사라는 그날 밤 엄마를 찾아가죠. 맛있다. 그 모습에 그저 행복해하는 엄마. 나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어. 내 딸이 변호사 선생님 됐지. 또 그런 집안 며느리도 됐지. 그러자 사라가 묻고 그래서 엄마 지금 행복하지? 엄마는 네가 행복하면 행복해. 그러니까 너무 참고 누르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리고 그날 밤 다녀왔습니다. 애써 밝게 인사를 건네는 사라. 어머니 오늘 생신 파티 괜찮으셨어요? 하지만 신정 다녀왔니? 돌아오는 것이라곤 뾰족한 말뿐이었지요. 갔다 온 날은 목욕 싹 하고 내려오라니까. 냄새 난다고. 어머니! 회장님, 몇 번 말해야 하니? 이 집에서 그녀는 그저 도우미일 뿐이었는데요. 너 요즘 네 남편 팬티 왜 안 다려 입히니? 이에 율성에게 말해보는 사라. 어머니, 냄새 얘기 그만 좀 하시라 그래. 그러나 장치에 좀 맞춰드려. 뭐 씻는 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율성도 딱히 다르진 않았는데 진짜 털어줘. 그래도 사라는 아들을 보며 버티고 있었지요. 엄만 괜찮아. 서윤이만 있으면 행복해. 한편 그 시각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한 부부. 나 용돈 좀 올려줘. 한 달에 20만 원 너무 힘들어. 그러자 남편이 차갑게 대꾸하는데요. 마누라한테 한도 풀어봐야 젊은 놈 끼고 놀궁이밖에 더해. 성형외과 차려서 수백억씩 벌어다 주면 고마운 줄 알고 내조나 잘해. 이에 답답함을 토로하는 아내. 나 마트 알바라도 알아볼 거야. 그 말에 남편은 폭주를 하더니 오늘 안 되겠다. 이리 와. 결국 아내에게 손찌검을 하고 말죠. 그리고 며칠 뒤 이 김태혁 원장 이혼을 맞자고요? 사건을 맡게 된 사라의 로펌. 룸살롱 폭행, 1등석 난동, 운전기사 갑질, 보복 운전, 오너 리스크의 종합 세트예요, 이분. 무조건 진행 소송입니다, 이건. 그러자 희원이 한 가지 조건을 거는데요. 박 이사가 다음 달에 용산으로 들어간다. 무조건 이겨와. 그럼 공석된 이사짜리 너한테 줄 테니까. 그 말에 하나 더 요구하는 사라. 하나 더 약속해 주세요. 승소하면 어머니를 부를 수 있게 해주세요. 이에 얼마 후 지난달에 있었던 원고의 탈출 장면입니다. 이날도 원고는 남편에게 맞다가 신발도 못 챙겨 신고 도망쳤습니다. 자작극입니다. 증인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사라는 판사 앞에서 이 폭력 남편을 변호하죠. 피고의 폭행 인정합니다. 7차례? 좀 많긴 했네요. 그런데 그 7번 동안 피고 본인은 어땠을까요? 그동안 남자로서 차마 입에 담기 부끄러웠던 증거들, 그래서 공개하지 못했던 자료들을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어 사라는 아내 역시 폭행을 휘둘렀다고 주장하는데요. 그건 조작된 것이었지요. 같이 때리셨어요? 아니요. 그럼에도 주장을 밀고 나가는 사라. 재판장님 이의했습니다. 재판장님, 중요한 것은 양쪽 모두 흥분하면 폭력을 쓴다는 점입니다. 그녀는 의뢰인의 경제력을 내세우는데요. 피고 김태혁이 양육권을 가지면 전문적인 튜터에게 교육을 맡길 것입니다. 원고 손장미의 경우
아이는 전업주부인 엄마와 하루 종일 같이 지내게 될 것입니다. 피차 폭력을 쓴다는 전제 하에 어느 쪽이 키워야 아이가 폭력에 노출될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지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위를 선점하고 얼마 후 뭐? 의뢰인의 병원에 문제가 생기죠.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런데 그곳에는 오래전 연인이었던 기준이 와 있었는데요. 김태혁 씨 변호인이십니까? 하지만 이제는 검사와 변호사일 뿐인 두 사람. 네. 프로폴 불법 제공과 유통, 마약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건 김 원장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그 후 사무실로 돌아온 기준은 어떻게 된 겁니까? 사라에게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기로 하죠. 돌려서 운만 좀 떼주세요. 김태혁 돕더라도 그 인간이 어떤 뻥을 치고 결혼을 한 건진 알고 도우라고. 그 덕에 잠시 후 김태혁 원장이요. 남자를 좋아한대요.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된 사라. 프로포폴 사건도 개입바랑 연결돼 있대요. 거기 추천이면 주사비를 깎아줬나 봐요. 그런데 그때 회사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 오늘 혹시 이사회 열렸어? 네, 그랬네요. 박 이사님 공석은? 그게 마 변호사님이. 그렇게 사라는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희원에게 뒤통수를 맞죠. 이사 자리 주신다면서요. 다음에 기회를 보자. 절 이사로 올릴 생각은 있으셨습니까? 어머니라고 부르게 할 마음은 있으셨냐고요. 그 욕심이 우리 집안에 들어왔니? 이에 고민을 하던 사라는 이제부터 저도 생각이라는 걸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그녀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김태혁 원장은 그런 영상 오픈된 게 차라리 잘 된 거야. 적어도 동성애자인 거 들킬 염려는 없잖아. 아내 장미에게 사실을 알리는 것이었지요. 친권, 양육권, 재산 분할 첨부 와이프가 해달라는 대로 해줄 수밖에 없잖아. 그 얘기에 깜짝 놀라는 장미.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 남편이 뭐 어떻다고요? 잘 들으셨으면 제 임무는 끝난 거네요. 그녀는 이 문제를 걸고 넘어지는데요. 다시 확인한 바에 따르면 피고는 여성에게 성적으로 스킨십을 할 리가 없습니다. 피고의 성 정체성은 결혼 파탄의 책임을 가리는 데 중요한 사안입니다. 피고의 남성 편력에 대한 증거 자료도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덕에 장미는 많은 돈을 받게 되죠. 그렇게나 많이 받는다고? 어? 김 원장 재산이 많으니까 받을 돈도 많은 거지. 그런데 그때 놀라운 뉴스가 나오는데요. 서울중앙지검 외사부가 자녀를 외국인 학교에 부정 입학시킨 사회 지도층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부모 중 한 명이 외국인이라는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국적을 세탁했다고요? 먼저 아내가 한국의 남편과 위장 이혼을 하고요. 에티오피아, 에콰도르 등의 남자와 위장 결혼을 합니다. 알고 보니 희원이 사라를 몰래 이혼시킨 후 외국인 남자와 결혼을 시킨 것이었지요. 회장님, 그때 그 등본 정리하신다고 제 인감도장 가져가신 거 설마 그건 아니죠? 시끄럽다. 뭐 대단한 일이라고 흥분하니. 그렇게 사라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혼녀의 범죄자가 되어버렸는데요. 내가 지금 나도 모르게 위장 이혼 당했다는 거잖아. 아이 부정 입학시킨 엄마가 됐고. 마음의 준비는 하려나. 그런 사라에게 한 방 더 먹이는 희원. 잘못되면 네가 들어갔다 와야지 별 수 있니? 회장님! 이 일은 노 대표나 나는 전혀 모르는 일이다. 네가 혼자 한 거야. 그 결과 사라는 말 그대로 죄인이 되어버리죠. 그리고 얼마 후 사라를 찾아온 율성. 서윤이는? 애 놀라게 뭘 이론을 데리고 와. 그는 이제 사라를 완전히 버리기로 하는데요. 자, 나는 그 법사위원장 사위가 될 거야. 그런 율성에게도 나름 이유는 있었죠. 우리 집 평생 과업이 뭐야? 로스쿨 세우고. 그것만 잘 되면은 당신, 나, 서연이 우리 대대로 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알잖아. 그렇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율성. 당신만 이거 받아들이잖아. 모두가 다 행복해. 하지만 사라도 아들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는데 서윤이는 절대 안 돼. 그러나 그마저도 공허한 외침에 불과했지요. 서윤이는 안 돼. 그리고 몇 달 후 새로운 출발을 기념하는 율성. 재장가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그때 무슨 호텔이 고객의 출입을 막냐고요! 누군가 이곳에 찾아오는데요. 돌아가 주시죠. 그녀는 다름 아닌 율성의 내연녀였죠. 나와 보란 말이야, 노율성! 그리고 그 모습을 기준이 보게 되는데요. 애인 놔두고 뭐 프로포즈 파티? 돌아가 주시죠. 어딜 만져! 그런데 그날 밤 갑작스레 사망하고만 내연녀. 이어 얼마 후 우리 소녀는 절대 장난할 아이가 아니에요. 아 진짜예요.
기준은 이 사건에 대해 알게 되고 경찰에선 타살 혐의 좀 못 찾은 거죠? 예, 달리는 택시에서 떨어져 사망한 사건인데 별다른 게 없었답니다. 이에 직접 조사하기로 하는데요. 이 사건 보강 수사합시다. 한편 그 시각 뉴스를 보고 놀라는 한 여자. 죽은 여자 아니에요. 사실 그녀는 그 파티장에서 일하고 있었고 그러다 우연히 어떤 장면을 촬영하게 되었지요. 이 사진들 재혼하는 여자한테 까기 전에 파티 멈춰.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는데요. 그 나유미한테 있는 사진, 그 녹음 그거 싹 다 털어와. 만약에 허튼 짓 하면 처리해. 그런 전사위의 모습에 놀라는 사라의 엄마. 저 여자 죽이란 얘기잖아. 어떡하니? 사라야 어떡. 그러는 동안 율성의 혼사는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때 기준에게 전화가 오는데요. 안녕하세요. 남서부지검 형사삼부 동기준 검사입니다. 참고인으로 출석해 주셔야겠습니다. 나유미 씨 사망 사건입니다. 그러나 율성은 가볍게 무시해버리죠. 남서부지검이면 나찬일 부장이지? 네, 나 부장이랑 통화할게요. 그 후 며칠 뒤 예, 동기준 검사입니다. 택시에서 떨어진 아가씨 그 검사님 맞죠? 기준에게 전화를 한 사라의 엄마 정숙. 죽은 여자 아니에요. 제가 뭘 찍은 걸 봤어요. 이어 그녀는 부탁을 하나 하려 하는데요. 제 딸이 억울하게 감옥에 갔어요. 도와줄 수 있나요? 같은 시각 부장검사를 찾아온 율성. 경찰이 그냥 타살이 아니라고 했고 내가 그냥 스토킹 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그냥 믿어야지. 그러자 부장검사는 설설 기는데 진정해. 내가 싹 다 정리할게. 그건 율성이 로펌 대표이기 때문이었지요. 얼른 차일로 오세요. 예? 이런 데서 괜히 힘 빼지 마시고. 그렇게 이를 해결하고 나서던 율성은 우연히 옛 장모를 발견하는데요. 동기준 검사님 전화 좀. 이에 전화를 걸어보는 율성. 여기 무슨 일로 오셨어요 근데? 우리 사라 담당 검사님 좀 만나뵈려고. 그러자 그는 발걸음을 서두르는데 그리고 잠시 후 동기준 검사님 만나러 오셨나요? 네. 네, 저 따라오시면 됩니다. 뒤늦게 나타난 기준. 자, 동기준 검사인데요. 저 찾아온 민원인이죠. 어디 가셨지? 그 사이 정숙은 사라지고 없었지요. 어떤 남자분이랑 같이 있었는데? 한편 그 시각 체육관으로 들어서는 사라. 그녀는 샌드백에 율성의 사진을 붙이는데요. 저건 또 뭔 뻘짓이대. 그러더니 샌드백을 힘껏 때리기 시작하죠. 그렇게 악으로 깡으로 버티던 어느 날 안녕. 장미가 찾아오는데요. 잘 지내시죠? 나야 뭐 이혼하고 팔자 폈지. 이어 그녀는 놀라운 말을 하죠. 나랑 재밌는 거 안 해볼래요? 내 위자료랑 설악킴 능력이랑 콜라보해서. 그녀가 원하는 건 다름 아닌 이혼 해결사. 예전에 나 같은 사람 원스톱으로 구해주는 거야. 전 출소해도 5년 동안 변호사 못해요. 징역받아서. 그러니까 변호사 아니고 해결사. 이혼 해결사. 하지만 사라는 영 내키질 않았는데요. 근데 그런 일은 합법적으로 하기 힘들어요. 그러자 장미는 한 발 물러서기로 하죠. 선 넘어야겠다고 생각 들면 언제든지 나한테 연락해요. 그런데 잠시 후 527번 기유 준비하세요. 충격적인 소식을 들은 사라. 어떡해요, 변호사님. 엄마가 왜 여기? 그건 바로 엄마의 사망 소식이었죠. 예전 아버님 공장에 가셔서 투신을. 이에 충격을 받은 사라. 그때 율성이 뻔뻔한 낯짝을 들이미는데요. 많이 놀랬지? 당장 나가! 너 때문이야. 네가 나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 엄마가. 잠시 후 정숙이 휴대폰을 건네받는 사라. 유서로 추정되는 문자를 남기셨어요. 변호사님 폰으로 보내두신 것 같아요. 엄마 먼저 아빠 곁으로 간다. 사랑해, 딸. 엄마 왜 그랬어? 나 어떻게 되려고? 하지만 그때도 율성은 건조할 뿐이었지요. 이제 그만 좀 해. 응? 밖에서 사람들 기다리잖아. 한편 여전히 조사에 매달려 있는 기준. 나유미가 마지막으로 통화한 사람이 서 교수야. 대학원 지도 교수인데 진술이 왔다 갔다 해. 휴대폰도 못 낸다고 버티고. 그런데 그때 문자를 본 서 교수는 결국 최악의 선택을 하는데요. 그 결과 과잉 수사로 비난받는 기준. 보강 수사를 통해서 진실 그러다 출근길마저 엉망이 되는데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이에 열이 받은 기준.
과잉 아니다, 강압 아니다, 왜 해명을 안 해주십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접어라고 했잖아. 왜 여기까지 끌고 들어와 임마? 결국 그는 검사를 관두기로 하지요. 나부장 같은 사람 밑에서 좌천되는 건 별다는 거야. 잠깐 쉬어간다 생각하면 되지. 그런 거 아니야. 나도 이제 하고 싶은 짓 좀 하고 살라고. 그리고 어느덧 시간은 흘러 드디어 밖으로 나오는 사라. 그런 그녀를 장미가 마중 나오는데요. 나 너무 흥분했잖아. 자기 연락 받고. 이어 그날 저녁 이거 내 로망이었어요. 좋은 사람들한테 요리해 먹이면서 노는 거. 그 말에 사라도 입을 여는데요. 제 로망은 빵이에요. 그 사람 재산을 빵으로 만들거나 빵이 보내거나 그래야 아이를 데려올 수 있거든요. 이에 사라는 장미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하죠. 지난번에 제안 주신 거요. 해볼게요. 그렇게 두 사람은 이혼 전문 해결 사무소 솔루션을 차리는데요.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바로 그때 김사라 씨 계신가요? 사라를 찾아온 의뢰인. 이주원 작가님 되시죠? 주원은 사실 유명 아나운서의 아내였는데요. 남편이 장제국 앵커잖아요. 장제국?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방송국 메인 앵커였던 제국. 오늘은 택배 노동자들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때 야간에 경쟁 방송사에서 놀라운 뉴스를 보도했죠. 장제국 앵커의 개인 스타일리스트 면접을 보는 날이었다고요. 네. 다른 팀원들이랑 바로 회식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 둘이 남게 됐는데 이어 CCTV까지 고스란히 방송되었는데요. 당시 상황이 잡힌 CCTV를 저희가 입수했습니다. 옷도 여미지 못한 모습이 얼마나 다급했나 짐작이 갑니다. 그 후 이 여파를 고스란히 받게 된 두 사람의 딸. 이에 주원은 이혼을 결심했죠. 나도 더는 못 참아요. 지금 당장 이혼 안 하면 꽉 막혀서 죽을 것 같아요. 남편 쪽 로펌은 어느 쪽이야? 차율 로펌입니다. 그 한마디에 사라는 이 사건을 맡기로 하죠. 하자. 그리고 그날 저녁 사라를 찾아온 장미. 웬일이세요? 여길 다 나오시고? 그녀는 사라에게 이력서 하나를 건네는데요. 나 드디어 찾았잖아. 자문 변호사. 잘 됐네요. 그런데 그건 바로 기준의 이력서였죠. 이 사람. 기억나지? 나 이혼할 때 우리 남편 병원 초토화시켜 주신 그분. 이에 하는 수 없이 기준을 만나보는 사라. 이렇게 지내고 있었구나. 이혼 해결사 김사라. 저희 의뢰인에 대한 법률 자문회를 모시는 겁니다. 하지만 사라는 일 얘기만 늘어놓는데요. 별도로 변호사님이 법률사무소를 운영할 공간도 제공해드립니다. 9년 만에 만났다고 우리. 의뢰인이 소송까지 갈 때 전담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회사의 입장을 모두 전달하는 사라. 연봉은 업계 최고로 맞춰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솔루션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나 사라의 본심은 따로 있었지요. 솔루션의 제안을 거절해 주시죠. 오늘 거절하시면 저희 대표님이 찾아갈 겁니다. 그래도 끝까지 거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말에 어이가 없는 기준. 나한테 할 얘기가 이거밖에 없는 거지? 그리고 잠시 후 갑자기 비가 쏟아지는데요. 이어 밖으로 나온 사라는 다시 기준을 마주치죠. 제시한 그 조건 말이죠. 내가 지금 딱 찾는 조건인데 나는 김사라랑 일할 기회를 놓치고 싶지가 않네. 과연 두 사람은 무사히 한 팀을 이룰 수 있을까요? 그리고 사라는 전 남편을 향한 복수를 해낼 수 있을까요? JTBC 드라마 끝내주는 해결사였습니다. 끝내주는 해결사는 제목 그대로 결혼 생활을 끝내주는 해결사들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인데요. 히월드의 온갖 진상짓을 당해온 사라가 이혼을 당한 후 다른 이들의 이혼을 도와주는 스토리를 담고 있죠. 그 과정에서 사라는 법의 테두리를 넘나들며 속 시원한 사이다를 선사할 예정인데요. 여기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유니콘 상사로 사랑받은 강기영이 다시 한번 든든한 기다리 아저씨로 따뜻한 웃음을 선사할 예정이죠. 오늘 전해드린 내용은 끝내주는 해결사 1, 2화 내용인데요. 앞으로 사라가 어느 누구의 이혼을 어떻게 도와줄지, 그 과정에서 기준과 율성은 또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해지는 작품이었습니다. 답답한 결혼 생활을 속 시원하게 끝내주는 이들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매주 수, 목 저녁 8시 50분 JTBC에서 본방사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까지 끝내주는 해결사 1, 2화 전해드렸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드림텔러였습니다.